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진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지금 그 따뜻한 추억을 함께 꺼내볼 시간입니다. 겨울이 오면 이상하게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창문 너머 바람 소리보다 라디오 속 그 한마디가 더 따스하게 느껴지는 계절.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압니다. 목소리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아무도 없는 집에서 라디오를 켜는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한 사람의 목소리로 긴 겨울을 견뎌낸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효자손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은 경기도 안산에 사는 정현숙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제목은 그 겨울, 라디오에 남은 목소리입니다. 사연을 읽기 전에 잠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라디오를 들으면서 밥을 드시거나 설거지를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특별하게 다가올 거예요. 저는요, 아침 6시면 일어나요. 습관이에요. 이제는 알람도 필요 없어요. 눈만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익숙해졌죠. 옛날엔 하루가 너무 빨리 갔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김밥 말고 도시락 싸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회사 갈 준비 챙겨주고 시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그렇게 숨 돌릴 틈도 없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요, 하루가 너무 길어요. 특히 겨울엔 더 그래요. 해는 일찍 지고 밤은 길고 텔레비전 켜봐도 재미없고 책 읽으려고 해도 눈이 침침해서. 지금은 혼자 지내시나 봐요? 네. 남편은 벌써 10년도 더 됐고 애들은 외국으로 나갔어요. 둘 다요. 큰애는 캐나다, 작은애는 호주.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것도 제가 먼저 걸어야 받더라고요. 바쁜 건 알죠. 저도 그 나이 때 그랬으니까. 근데 알면서도 서운해요. 엄마는 잘 지내요? 하면 저는 늘 잘 지내 그래요. 뭐라고 더 말하겠어요? 바쁜 애들 붙잡고 외롭다고 할 수도 없고. 처음엔 괜찮았다고 합니다. 이제 내 인생이다 싶었다고요.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 되니까. 등산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지만 막상 혼자 있으니까 그 자유가 참 무겁더랍니다. 자유라는 건 함께할 사람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면 너무 조용해요. 현관문 여는 소리, 신발 벗는 소리, 냉장고 여는 소리. 제가 내는 소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켜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있으면 집이 조금 덜 텅 빈 것 같거든요. 그녀에게 남은 건 거실 선반 위에 오래된 라디오 하나. 주파수 다이얼이 닳도록 매일 그 목소리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이 라디오요? 신혼 때 남편이 사준 거예요. 라디오 들으면서 살림하라고 그랬죠. 그때는 신식이었어요. 진짜. 근데 지금 보면 골동품이죠. 애들이 새 거 사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좋아요. 소리가 따뜻하거든요. 왠지 모르게 아침엔 뉴스 들으면서 밥 먹고 점심엔 음악 틀어놓고 빨래 널어요. 저녁엔 드라마 대신 라디오 켜놓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죠. 근데요, 밤 10시 그 시간만큼은 꼭 라디오 앞에 앉아요. 오늘의 사연 코너가 그때 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냥 습관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남자 DJ 목소리가 이상하게 낯이 익는 거예요. 목소리만 들으면 옛날 생각이 자꾸 나요. 그것도 아주 옛날. 제가 20살 때요. 제가요, 20살 때 음악다방에서 일했어요. 청춘다방이라고 명동에 있었죠. 지금은 물론 없어졌지만 그때는 유명했어요. 손님들은 커피 한 잔 시키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음악을 듣곤 했어요. LP판 돌아가는 소리, 담배 연기 자욱한 그 분위기. 그때 자주 오던 손님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도 몰라요. 그냥 라디오 청년이라고 불렀죠. 왜냐하면 늘 그 얘기만 했거든요. 1970년대 후반의 서울.
현숙은 20살 청춘다방의 웨이트리스였습니다. 커피를 나르며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일상이었죠. 그 청년은 항상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 한 잔에 5시간씩 버티는 거예요. 노트에 뭔가 끄적끄적 쓰면서 음악이 나오면 눈을 감고 듣곤 했죠. 제가 커피 갖다 주면 늘 이러더라고요. 현숙 씨, 나 라디오 PD 될 거야. 사람들한테 좋은 음악 들려주고 힘든 사람들 위로해주는 거 멋지지 않아?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래, 꿈 크네, 그랬죠. 근데 그 청년 눈빛이 진짜 진지했어요. 거짓말 같지 않더라고요. 그럼 그 청년이 정말 PD가 된 건가요? 모르죠. 그냥 목소리가 닮았어요. 말투도 웃는 소리도. 그 청년이 마지막으로 왔을 때가 기억나요. 현숙 씨, 나 서울 떠나요. 지방 라디오 방송국 들어가게 됐어. 그러면서 커피값 더 주고 갔어요. 고마웠어요 하면서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 너무 닮았어요. 정말로요. 그날 이후 현숙 씨는 매일 밤 10시만 되면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 정말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희망 섞인 기대감으로 커피를 내려요. 매일 밤 10시면 옛날처럼 핸드드립으로요. 낡은 머그컵에 따뜻하게 따라놓고 라디오 앞에 앉아서 귀 기울여요. 그 사람 목소리가 나오면 마치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20살의 저와 그 청년이 있던 그 다방으로요. 그 DJ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참 좋은 분이에요. 사연 읽어주는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요. 사람들이 보내는 고민들 하나하나 진심으로 들어주는 게 느껴져요. 어떤 날은 웃기는 사연도 읽어주고 어떤 날은 슬픈 사연도 읽어주는데 그 사람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구나. 근데 우리 모두 이 목소리 하나로 버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밤 커피 한 잔과 함께 라디오를 듣는 게 현숙 씨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습관이 되었고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요. 그때 그 다방 냄새가 나요. 커피 향, 담배 연기, LP판 돌아가는 소리, 카세트 테이프 지지직거리는 소리, 비 오는 날에 젖은 우산 냄새까지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쁘게만 살다 보니까 지나고 나서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비록 라디오지만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알게 됐어요. 그 DJ분께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당신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목소리 덕분에 저는 하루하루를 견뎌냈다고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았다고는 못하겠지만 당신 목소리가 있어서 조금은 덜 외로웠다고요. 지금도 그 방송 들으세요? 들었죠? 과거형이에요. 얼마 전이에요. 한 달쯤 됐나. 그날도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라디오 앞에 앉았어요. 근데 그 사람 목소리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고민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으로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손이 떨려서 컵을 놓칠 뻔했어요. 커피가 쏟아졌어요. 조금. 아니, 왜? 무슨 일이야? 라디오한테 말을 걸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멘트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실 누군가,
혹시 외로운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제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이 조금이라도 덜해졌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조금이라도 덜해졌기를이라는 말이 마치 저를 알고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어요. 라디오를 껴안고 말이에요. 참 우습죠. 이 나이에. 아니에요. 전혀 우습지 않아요. 그날 밤 라디오 불빛은 꺼졌지만 현숙 씨의 귀엔 여전히 그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조금이라도 덜해졌기를. 그 문장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을 멍하니 보냈어요. 라디오를 켜지 않았어요. 커피도 내리지 않았고요. 그냥 창밖만 봤어요. 겨울 하늘이 참 회색이더라고요. 나무엔 잎도 없고 사람들도 다들 급하게 걸어가고 나도 저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동네 도서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도서관에서요? 네, 제가 가끔 도서관에 가거든요. 책 빌리러요. 눈은 침침하지만 그래도 큰 글씨 책은 읽을 만해요. 관장님이 전화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신앙독해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목소리가 좋으시다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제가요? 제 목소리가요? 평생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셨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사람들 앞에서 뭘 읽는다는 게 떨리고 부끄럽고. 근데요, 첫 낭독회 날 마이크 앞에 앉아서 시를 읽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 이게 그 사람이 느꼈던 마음이구나. 라디오 속에서 매일 밤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그 마음.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현숙 씨는 그때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도서관에서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여섯 명만 모였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젊은 직장인들, 때로는 학생들까지 다들 현숙 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떨렸는데 이제는 기다려져요. 그 시간이. 시를 읽다 보면요. 제 인생도 보이고 듣는 분들의 인생도 보여요. 겨울이 오면이라는 시를 읽을 때 한 할머니가 오시더라고요. 끝나고 오셔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제가 받았던 위로를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DJ 분이 들으시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분이 그 청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현숙 씨,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 위로하면서 살았어요. 라고 말했겠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누군가를 위로하며 살고 있다고요. 현숙 씨는 지금도 매주 목요일마다 작은 도서관에서 시를 읽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으면 예전 그 DJ가 했던 멘트를 떠올립니다. 당신의 외로움이 조금이라도 덜해지길 바랍니다. 그 문장을 이제는 그녀가 전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꺼졌지만 그 목소리는 제 안에 살아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준 위로가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주는 위로가 됐어요. 외로움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도 결국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목소리로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목소리가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그 겨울 라디오에 남은 목소리는 지금도 제 안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울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혼자가 아닌 이유예요. 현숙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목소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목소리는요,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한마디, 누군가의 밤을 덜 외롭게 하는 그 온기,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목소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겨울, 혹시 여러분도 기다리는 목소리가 있나요? 라디오에서 들리는 목소리,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여전히 들린다면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외롭다는 건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리워한다는 건 아직 기억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도 누군가의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효자손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가장 빛나던 순간을 떠올려 보셨나요? 지금 이 순간, 찬란했던 젊은 날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